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각각 염색체를 뜻하게 되고 하나의 BT가 유전자 정보를 가지게 된다. 0과 1을 가지고 유전자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population으로 이제 개체 수를 뜻하게 되고 select가 있는데 셀렉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4개의 염색체 중에 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부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처럼 부와 모를 가진 것을 염색체가 이제 2개를 선택되면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크로스오버한 것을 가지게 된다. 즉 크로스오버한 것은 부모의 이제 성질을 이제 여기서 보면 나눠서 가지게 되는데 2개의 자식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나오는지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이도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밑에 게 이제 한 개의 밑에가 이제 바뀌어졌다 싶으면 변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의 세대를 거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세대를 거치기 위해서 먼저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적합도라는 것이 이제 각 염색체가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 게 적합한지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 인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적합도 함수, 그 다음에 유전 연산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제어 파라미터에 대해서 차근차근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이용한 일정한 표현 방법과 이거를 반대로 이제 실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뜻하게 되는데 먼저 이러한 방법의 스키마를 보게 되면 아까 봤듯이 염색체 같은 경우 1과 0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값을 이러한 0과 1을 가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별표라는 게 있는데 이 별표는 0과 1 둘 중에 아무거나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염색체가 구조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지 표현과 K 진수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진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다시피 0과 1을 하고 그 다음에 또 K 진수 같은 경우는 뭐 10진수, 8진수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게 10진수와 뭐 2진수가 나눠지는 이유는 먼저 이진수 같은 경우는 교차의 다양성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변화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변화가 또 있지만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K진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성은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한다고 보여지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진 표현을 쓴다고 보여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볼 때 이진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뭐 나온 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열 표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실수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실수 하나를 유전자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으로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역치나 아니면 메시 유전 알고리즘 유전 프로그래밍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이진수와 그 다음에 이거 순열 뭐 이렇게 실수 이런 식으로 인코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합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적합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적합도라는 것은 이 염색체가 좋은 염색체인가 아까 봤듯이 그네를 탈 때 그네가 높게 그 여러 개의 개체수 중에 이 하나의 인형이 가장 높게 올라가면 그 인형이 가진 염색체는 좋은 염색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합도는 그 값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적합도가 제일 좋은 거는 576 이 값이 가지게 됩니다. 즉 이 값이 좋은 염색체라고 보여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 연산자 중에는 선택과 교차, 그 다음 변이, 대치 연산자라고 되는데 먼저 선택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부모 2개를 선택하는 거 교차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 때 부모로부터 하나의 자식의 집단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씩 알아보도록 하면 여기 보면 이 룰렛필 선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유전 알고리즘에는 이 선택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코딩해가지고 적합도로 표현하고 적합도에 대해서 다시 퍼센테이지로 나눠져가지고 이 룰렛 휠로 가지고 이 휠에서 0에서 100까지 퍼센트를 나눈 것은 이렇게 각각의 염색체를 면적을 가지게 되고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것은 이제 면적이 높기 때문에 이 룰렛 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선이 바늘이 돌아가게 되면서 랜덤하게 멈추게 되는데 랜덤하게 멈추는 위치를 가지고 자식을 만드는 부모 선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순위 선택 방법이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 방법 말고는 이제 순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도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율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배 연산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모가 가진 염색체 정보를 자식이 가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인간처럼 인간도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코를 닮고 눈은 엄마의 눈을 닮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의 이제 코와 어머니의 눈을 가진다고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는데 이 교차 방법 중에서는 싱글 포인터로 이제 각 하나를 끊게 될 때 이 하나의 선을 가지고 염색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지 해가지고 2포인트 크로스오버와 싱글 포인트 크로스오버를 가지게 됩니다. 세 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등 교차 같은 경우는 다른 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값을 그대로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값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변이라는 값이 많이 덜 되기 때문에 변이에 유조된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뜻하게 됩니다. 먼저 변이 연산자를 보게 되는데 변이 같은 경우에는 뮤턴트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변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나 갑자기 원치 않는 염색체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좀 더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일정한 확률로 변화시킨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로컬 오티미즘 방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말 그대로 지역 최저점에 갇히지 않고 전역 최저점을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균등 변이와 전이 변이 이런 것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 정적인 상태와 세대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라는 게 있는데 대치라는 같은 경우는 부모와 이제 세대를 개체수가 있다고 치면 개체수에서 자식을 몇 개를 생성하고 부모 세대는 얼마만큼의 유지가 되는지 다음 세대에서 그걸 뜻하게 되는데 위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이제 거의 자식과 부모의 비율은 자식의 비율을 좀 더 낮게 해가지고 이전 세대와 거의 근접하게 만드는 거고 밑에 세대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해만 제외하고 자식을 전부 다 바꾸는 방법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와 거의 비슷한 적합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와 다르게 세대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이라는 값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원하는 값에 근접하기가 좀 더 빠르다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칭 연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에 대해서 20 개체 크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50에서 100 사이가 추천되고 교배 확률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그 다음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0.5나 1%로 이렇게 만약에 코딩 시에는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서 말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차 변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먼저 이러한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시작하게 되면 n개의 객체수를 가지고 거기서 적합도를 계산한 다음 이게 세대를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만약에 종료 조건을 아까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종료 조건이 만족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10단계로 나눠져 있고 종료 조건과 적응 종료 조건 이렇게 돼 있고 룰레비 선택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룰레비 선택 방법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fx의 값에서 이제 15x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값에서 최대값을 최대값을 가지는 염색체를 구하려고 합니다. 즉, 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 지금 0에서 15까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0과 15 사이의 값에 의해서 어떤 x가 이 최고값을 가지는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푼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0에서 15라는 값에서 이 0과 15 사이에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사이 값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면 아마도 7과 8 이 정도쯤에 반쯤에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먼저 비트를 만들게 됩니다. 0과 15 사이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이 0과 15에서 4비트로 하게 되면 16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4비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비트 중에 이렇게 임의로 이제 각각의 비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트에서 이제 이 비트 하나하나가 유전자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과 변이했을 때 이 비트 수를 사용하는데, 이 염색체가 생성된 후에 다시 한번 디코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코딩은 말 그대로 110 같은 경우에는 발사, 즉 1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밑에 01은 4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디코딩을 한 다음에 이 디코딩을 한 값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넣어지겠는데, 12를 여기에 넣게 되면 36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라는 값을 넣으면 44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44라는 값에서 다시 비율로 따져가지고 100%가 최대가 돼가지고 각각의 값이 이루어진 거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큰 56이라는 값이 25.7%로 가지는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가지게 되는데, x1부터 x 6개의 6개의 염색체를 가진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룰렛로 해가지고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선택되어진 것을 이제 부모 염색체로 보고 자식 염색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게 됩니다. 교차 연산자인데,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랜덤으로 돌렸을 때 6과 2, 1과 5, 2와 5라는 값이 선택이 되어졌을 때 룰렛 1이 다음에는 교차가 일어나게 된다. 즉 교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싱글 포인트 크로스오버로 이제 하나의 선을 가지고 부모와 그 다음에 부와 모의 성질을 교환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80에서 95%로 이렇게 변경하면 되고, 변경하면 되고, 변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정체를 안 갇히도록 전전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트를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다 변경되었으면 다시 한번 적합도를 가지고 판별해가지고 위에 같이 변경한 다음에 이러한 세대를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변이는 아까 말했듯이 지역체를 같이 않도록 그 다음에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피크 함수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값들이 초기 해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X1부터 X6라는 녀석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1세대 뭐 계속 넘어가다가 지역 최저점에 같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전적 최저점으로 간다는 것을 표현됩니다. 즉 지역 최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로 빠져나와서 전적 최저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대는 넘어가지고 그 전적 최저점으로 가는 이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능 그래프로 보면 이 성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적합도가 최소에 있는 적합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차 확률과 그 다음에 0.001 같은 경우에는 변이 확률, 즉 70%와 0.1%를 가지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키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스케줄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학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학기 시작할 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을 짜려고 되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점인가? 최고의 자신이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냐? 지금 가장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의 시간표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꽤 된다. 이게 참 어떤 사람은 금요일을 빼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골요일을 빼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는데 근데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링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해가지고 공부한 시간과 비효율적인 시간을 맞추게 되는데 이런 것을 비슷하게 홍콩에서는 이제 지하철 정비에 대해서 뭐 스케줄링을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게 된대요. 홍콩 지하철이 이제 뉴스 기사로는 이제 지하철을 가진 것 중에 거의 가장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밤에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비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기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AI로 해가지고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사용해가지고 90만 달러라는 돈을 연간 덜 적게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스케줄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정비 스케줄링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NPU 완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휴리스틱과 그 다음에 보통 탐색 기법을 결합한 방법을 하는데 휴리스틱 방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편의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의 여러 대의 계산대가 있습니다. 계산대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이 서 있을 텐데요. 근데 짧은 줄에 내가 쓰면 가장 빨리 이제 계산하는 곳에 도달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그것에 기반한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뭐 앞서 말한 것은 아까 이전에 봤던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7개가 있고 각각의 발전소는 이러한 발전 용량을 기간마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소가 있는데 근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기간에서 대해서 3개월, 6개월 대해서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케줄링 해가지고 예비 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전력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이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강제로 끊는 방식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좀 더 발전소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되는 게 각각 다를 텐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되고 에어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보게 되면 장치 스케줄링을 보게 되면 하나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색체 하나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즉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1이라는 값이 이제 정비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즉 이러한 7개에서 각각 어느 기간에 정비를 하냐에 따라서 예비 전력이 각각 기간마다 나눠 이제 도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면 각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2가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지금 봄, 여름을 두 기간 동안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면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발전소 3부터 발전소 7번째 같은 경우는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겨울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하면 안 되냐, 즉 1001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이쪽 문제에서는 1년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봄과 겨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겨울에서 봄이 넘어간다는 것은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기반을 보면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각각 이 장치 발전소들이 7개가 있고, 즉 4개의 기관들이 각각 가지고 7개 했으면 4, 7에 28 28개의 비트가 가지게 됩니다. 그 비트에 대해서 앞에 있는 염색체들을 가지고 다시 기간을 나누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